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80년대에 처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만 해도 우리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죠. 그때는 서양적인 것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것들에 짓눌려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시대의 지성이 있다, 시대의 사상가가 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죠. 아니, 우리에게도 이렇게 위대한 지성이 있었구나. 그때 읽었던 책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한국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지금도 널리 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안 읽어보셨으면 지금 읽어도 대단한 그런 책이 아닐까 추천을 드리고, 또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물론 전 세계에서 일본인에 대한 연구, 그 결과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화와 칼이라든가, 근데 그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8년도 서울올림픽 때 개막식 기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굴렁쇠 어린이의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지금 많은 예술인을 배출하고 있는 한혜종, 이어령 교수님이 문화부 장관 재직 시에 설립을 하게 된 거죠. 여튼 우리의 그 문화, 사상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뺄 수 없는 그런 분이신데, 지금은 상당히 고령이 되셨고 암투병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 아마 살아생전의 마지막 인터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엮은 책이 이 책인 것 같습니다. 80년대부터 함께 해온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이어령 교수님의 이 사상의 수준이 워낙 또 높으시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또 말년의 상황,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깊게 간직해 볼 만한 이야기, 제 관점에서 3가지 정도만 뽑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 그러니까 삶의 진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어령 교수님으로부터 삶의 진실을 듣게 되는 거죠. 설레임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My life는 기프트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집도,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내 자녀, 혈연적인 것들, 내 책, 내 지성, 개인의 고유 강점, 이런 부분들도 다 기프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소유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선물이었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그러니까 우주도, 그러니까 이 생명도 우주에서 기프트로 받은 건데,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깊은 울림을 갖게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악한 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삶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집착,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교만이나 집착, 이런 것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간직해 볼 만한 조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떤 연습을, 이 책은 인터뷰 형식으로 쓰여졌거든요. 김지수 씨라는 인터뷰 작가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어령 교수님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뜬 소문에 속지 않는 연습을 하게나, 있지도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풍문의 세계에 속지 말라고. 뜬 소문, 거짓 소문이죠. 거짓 사실, 거짓 진실, 이런 것들이 되죠. 우리 이와 관련돼서는 여러 책들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지금의 가짜뉴스,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류가 지속해온 내내 존재했던 것이 바로 가짜뉴스다.
거짓이 진실인 양 행세하는 것이다. 인간의 흑역사라는 책, 또 진실의 흑역사라는 책 보면은 그러한 예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가짜 뉴스를 또 진실인 것처럼 여기게 되는 우리의 본성, 생각의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니엘 캐너먼 교수의 생각에 관한 생각, 여러 개념이 나오죠. 확증, 편향.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후보라면 어떠한 나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정보만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뉴스 사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지도에는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에 관한 구조에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거짓을 만드는 많은 이들, 일단은 권력을 획득한 이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만드는 것이고, 자본가들, 자신의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짓을 유포하죠. 또 특정 산업의 이익,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종사하는 분야의 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한 거짓은 다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뭐 연구 용역을 맡겨서 뭐 좋은 것처럼 만들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어떠한 기이한 논리를 만들어서라도 좋은 것처럼 다 이익을 위한 거죠. 사실 여러 책을 읽으면서 꼼꼼히 따지다 보면 뭐 역사적 사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그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너무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 진실에 가까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네. 그게 thinking man이야.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사고해야 하네. 어린아이는 편견이 없잖아요. 확증, 편향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없죠.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 why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존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어령 교수님의 이 생애 자체가 어린아이의 생애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끊임없이 깨어 있으려는 노력을 하신 분, 살아있는 화석 같은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 되죠. 자신의 유년 시절의 에피소드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심해보고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주변에서 자신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로 인해서 갖게 된 그 외로움, 깊은 고독,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책을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부유한 삶은 어떤 삶인가? 가장 좋은 삶, 뭐 이상적인 삶,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재밌게도 부유한 삶이라고 붙였어요. 자, 교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스토리텔링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럭셔리지. 언어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럭셔리가 바로 그 사람의 서사, 스토리텔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요즘에 취업을 해도 일종의 그 스펙 이런 것보다는 자기소개서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왔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가 되는 건데, 자, 우리의 삶이라는 게 내 자신에게 보여줄 자기소개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러니까 삶을 쭉쭉 살아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자아의 비중에 있어서는 경험하는 자아보다는 기억하는 자아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간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10년, 20년 전에는 경험하는 자아가 거의 절대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기억하는 자아가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얼마나 더 높아질까? 자, 부유한 삶. 내가 내 삶을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죽음으로 넘어갈 텐데, 그때 계속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그때까지 만들어 온 나의 이야기거리, 서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가장 부유한 인생을 산 그런 삶의 내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이제 생명으로 나아서 생명이 이제 소멸해 가는 그것을 하나의 삶이라고 할 때, 부의 기준이 그 시기에 획득한 물질이 아니라 그 시기에 획득한 경험의 양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하나의 큰 기준을 확립하게 해주는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의 거인이셨던 이런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왠지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아련함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